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그 마트 배달 건으로 그렇게 난리였는데 해 바뀌자마자 또 공지 하나가 뜨더라고요. 배달료 통합 개편한 말은 아주 그럴싸했죠. 더 합리적으로 바꾼다. 운영을 효율화한다. 앱에 뜨는 공지는 항상 그렇게 번지르르 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개편이니 통합이니 하는 말은요.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10중 8구는 우리 주머니에서 뭘 더 빼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되었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날은 1월이라 뼈가 시리게 추운데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걸 읽고 있으려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만에 하나 기대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목소리를 들었나? 이번엔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건가? 근데 그 기대는 며칠 뒤 동료들이랑 얘기하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느끼기엔 이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배달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한 집만 빠르게 가는 배달이에요. 가게 배달이죠. 제가 받던 기본료가 그동안 약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2,500원 정도로 깎인다는 거예요. 또 깎이는 거죠. 제 입장에선 약 500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00원이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동전 하나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배달을 하루에 20번, 30번씩 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하루에 10,000원, 15,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고요.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누구한테는 술 한잔 값이겠지만 저 같은 40대 가장한테는 우리의 학원비고 아파트 관리비고 한 달치 휴대폰 요금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배신감에 정말 잠이 안 오더군요. 그 2월 모임에서 아주 답답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수익 구조에 관한 거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중 큰 곳이 몇 년 전에 외국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요. 이 외국 모기업이 한국에서 번 돈 중 상당 부분을 본국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보냈대요. 기사를 읽는데 착잡하더군요. 저희는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목숨 걸고 배달하고 가게 사장님들은 대한민국 골목에서 땀 흘려 음식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한국에서 벌어진 수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제가 볼 능력도 없고요. 근데 그냥 기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가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2월 한 달 내내 싸웠지만 큰 변화는 없었죠. 3월이 되었습니다. 그 통합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배달, 제가 받는 기본료는 2,500원대 그대로였어요. 앱을 켜면 주문이 뜹니다. 바로 배달 2.5km, 배달료 5원. 예전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배달을 해야 오늘 밥값이 나오는걸요. 수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또 달렸어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4월이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더군요. 개편 이후 조사 결과 배달 기사 평균 소득이 개선되었다고요. 저는 그 발표를 보고 제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수입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저번 주도 그랬어요. 오히려 제 체감상으로는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수입은 비슷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소득 늘었어요? 수입 좀 나아졌어?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발표한 통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볼 수도 없으니까요. 다만 내가 현장에서 느낀 거랑은 좀 달랐어요.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배달료는 복잡합니다. 기본료도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추가 금액이 붙는 거리 할증도 있고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랬습니다. 가까운 거리 배달의 기본료는 조정되었는데 장거리 배달 쪽 보상은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소득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올 수는 있겠죠. 장거리 배달을 많이 하는 기사님들은 실제로 수입이 나아졌을 수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요. 장거리를 가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기름값도 더 들고 위험도 더 큽니다. 같은 시간에 가까운 배달 두세 개 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으로 따지면 제 체감으로는 나아진 게 없거나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와 현장의 느낌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었습니다. 통계의 함정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정말 딱 한 가지 고마운 일이 생겼습니다. 업계와 관련 단체들이 노력해서 드디어 저희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를 해결해줬습니다. 바로 보험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타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1년에 300만원, 400만원 많게는 그 이상도 나옵니다. 너무 비싸서 돈 없는 젊은 기사님들은 보험도 못 들고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요. 관련 조합에서 드디어 시간제 보험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1년치 보험료를 다 내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딱 일하는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수백만 원 내던 보험료가 한 달에 10여만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도 이 보험 가입을 지원해줬고요. 언론에서는 최대 40% 이상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배달료 조정은 조정대로 있었지만 이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수백만 원 하던 부담이 어깨에서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적어도 보험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줄었구나.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죠. 2025년 상반기는 정말 병 주고 약 준 시기더라고요. 1월에는 배달료 깎인다고 난리였고 우리가 번 돈이 해외 본사로 간다는 뉴스 보면서 속이 쓰렸어요. 소득 개선 발표와 제 체감의 차이에도 혼란스러웠고요. 근데 4월에 시간제 보험이라는 게 생겨서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었어요. 1년에 수백만 원 부담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우리 집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살림이 나아졌냐고요? 글쎄요. 복잡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건 정말 큰 도움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배달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깎인 금액을 보면 여전히 마음 한쪽이 쓸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얻고 하나 잃고 나는 이런 복잡한 계산 말고 그냥 내가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